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9월 6일 장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일제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42% 빠졌고요. 다우도 0.56% 하락. 러셀 2000이 많이 빠졌어요. 러셀 2000은 중소형 지수인데 중소형 지수가 2%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박살났다는 거죠. 나스닥만 조금 강세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지 그다지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종목들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4,300개 육박을 해요. 그리고 상승 종목은 1,700개 정도. 그러니까 2배 이상 하락 종목이 많았던 하루고요. 어제 매크로 지표들이 전부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 빌미가 된 것은 WTI 유가가 86달러대까지 올라갔고요. 브렌트유는 90달러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금 감산을 연장한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사우디가 100만 배럴 정도 감산 연장을 하고요. 러시아도 30만 배럴 감산 연장을 하면서 유가가 튀어 오르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유가가 조금 눌리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면 유가는 좀 눌립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을 완전 깨버리는 게 이런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소식이었고요.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별로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SPR이라고 해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하면서 유가를 좀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내년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 올라가는 것을 좀 막아야 되는데 이 SPR을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전략 비축률을 이렇게 방출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다시 채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가를 다시 헐어서 유가를 다시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등을 했습니다. 상승세가 꽤 많이 나왔어요. 4.1% 이하로 한번 내려왔다가 이것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4.26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4.27까지 올라갔었는데 국채 입찰의 일정에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3개월물 국채 입찰도 있었고요. 6개월물, 1년물도 있었는데 이렇게 국채 입찰이 있을 때 금리가 조금씩 튀고 달러도 강세로 가는 경향들을 좀 보여주기는 하고요. 특히나 9월 달에 국채 입찰이 꽤 많습니다. 기업들의 회사채 입찰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국채 발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0%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나스닥 성장주들의 흐름들은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달러 인덱스도 104.75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105선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어려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한 이유를 보시면은 어제 유럽의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일제히 안 좋았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전부 다 이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더 빠졌고요. 전월 대비해서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로존의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표 그리고 서비스 PMI 지표도 역시 지난달보다 후퇴했고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왔다는 거죠. 경제가 좋지 않으면 유로화는 다시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105선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전략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유는 테슬라가 4% 이상의 급등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가 버티면서 지수의 흐름들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한 것은 시장이 지금 기술적으로도 변곡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나스닥이 이렇게 8월 달에 조정을 받았다가 이게 반등하는 구간에서 저항대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대 하단으로 다시 내려오느냐 아니면 요 위로 다시 올라가서 상승 추세대를 강화시키느냐 그 분기점에 있는 거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8월 달 추세대 이탈했죠. 그리고 나서 쌍바닥 잡고 올라가면서 요게 요 위쪽 상승 추세대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21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느냐 그 분기점에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이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거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성향의 위원 크리스토퍼 월러는 고용시장 둔화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금리
동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중촌제는 추가 금리 가능성 다시 한번 제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1335원까지 올라갔다가 소폭 밀리면서 1329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환율 쪽에서 급등들이 다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인들의 매매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매물의 성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선물은 매도하지만 현물 쪽에서 매수를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우리 시장 잘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인들은 환차 손을 보게 되죠.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줄이는, 매수를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시각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되는데 분위기 반전은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보통 FOMC 회의 2주 전에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경제 전반에 걸친 평가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좋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고 경기도 순항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연준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요거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와야 됩니다. 4.1% 이하, 더 좋은 것은 4.0% 정도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은 급작스럽게 나오기 어렵고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자꾸 여기저기 옮겨 타지 마시고요. 차분히 대응하세요. 그냥 내가 주도 업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 기존 우리 파동 추천주 중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종목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덕산 하이메탈 파동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파동이 끝났죠. 여기에서 1번 나오고 2번 3번 나왔다가 4번 돌파 나왔죠. 그 다음에 N자 파동 5번 나오고 6번 나오고 여기서 7번 손바뀜 나오고 8번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하나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으로 뺐는데요. 여기에서 바닥 하나 잡았죠. 그 다음에 쌍바닥 잡으면서 수렴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파동으로 보면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수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이런 돌파가 나온 이후 내려오면 11선 근처에서 다시 N자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우리 파동론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덕산 하이메탈 변동성은 좀 있어요. 종목들이 윗꼬리도 잘 달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갭상승 시켜놓고 때리고 이런 좀 지저분한 흐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중에서 아직 크게 못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 후발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고 무작정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파동에 대해서는 우리 강한주식연구소에다가 제가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 구간, 요 5번 파동을 공략을 한다. 이 5번은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돌파 나오고 나서 11선에서 눌림목 보여주고 그 다음 파동들이 나오는 그 구간이다. 그래서 11선까지의 조정들을 한번 기다리시면서 분할 매수 통해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한주식연구소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무료 어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설치만 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용 면에 있어서 또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국내 탑 클래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단타 종목 또 수익 종목들 추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률 50%도 나오고 100%도 나오고 200%도 나와요. 좋은 종목들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올려놓은 링크를 참조하셔가지고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반드시 사용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